자, 그럼 각색서리를 볼까요? 상담자 50대 남성 사업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스포츠 영양식품 유통업체 대표였어요. 그래서 경술, 기축, 병호, 경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격 따지는 거 한 번 했죠? 격 따지는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축 밑에 개신기 이렇게 있어요. 개신기.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신금이, 물론 여기 재성하고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긴 하네. 요 재성하고도. 그런데 여기 뭐예요? 기토가 이렇게 있죠? 기토. 그럼 기토와 기토. 이렇게 만나니까 이 사람은 식상격이 되겠어요. 식상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몸으로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한번 볼까요? 이분의 특징은 1차적으로 여기서 축술형이에요. 축술형. 여기서 형을 맡고 있어요. 일단 그럼 뭐겠어요? 토는 사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연이 많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30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초년기 청년기 때 자기 뜻대로 된 일들이 잘 없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고달픔이 있었다, 형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부모 자리니까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조상 자리가 형사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뭔가 좀 고달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산을 탕진한 아픔을 겪은 뒤,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 자리가 형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스포츠 보충제 제조 유통 브랜드를 읽었어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금 흐름이 막혀 천간에, 이제 이분이 상담이 그죠. 나 천간에 하늘에 편재, 그리고 편재는 원래 일확천금, 사업으로 인한 느닷없는 재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명리 이론에서. 근데 저희 문파는 그냥 편재 정제 필요 없이 그냥 재성이라고 묶어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간에 편재가 둘이나 있는데 왜 돈이 안 생기냐. 그래서 말년 재물은 또 언제 되느냐, 말년의 재물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론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것이 꽃이 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나 여기 경금은 초년 때 있었던 경금이니까 말년은 요 경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요 경금. 그럼 뭐겠어요? 세운으로 들어와야 돼. 세운으로 유금이나, 유금이나 뭐예요? 신유, 신금이나, 신금이, 이건 천간 신금이죠. 이렇게 신금. 그래서 밑에 지지로 그 신금 이건가? 영상을 찍다 보면 헷갈려요. 자, 신유술 요 글자, 아니면 술토도 금의 기운을 역할하니까 신유술 3년, 요게 지지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12년 3 중에 3년간 괜찮은 거예요. 돈벌이가. 또 하나는 뭐였어요? 운 좋게 만약에 50대쯤 해가지고, 아니면 40대쯤에서 대운으로 밑으로 이제 금의 기운이 들어와요. 금의 기운이 유금이 들어왔다, 이러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의 사주는 하늘인 천간의 경금이라는 큰 돈의 목표가 화려하게 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강했을 거란 말이야. 땅인 지지에서는 인호 화국이 식상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인호 무슨 말이냐? 인오, 여기 사이에 술토 생략이죠. 술토가 생략. 그러면 여기 임노술, 인호술 뭐가 돼요? 인호술 화국이 되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이렇게 반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호술 화국이 뭐가 되는 거야? 화국이 식상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목, 화, 토니까 순서가 화생, 토. 그럼 여기 있는 화국이 이 앞에 있는 식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지지 흐름이. 그러면 여기 요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뭔가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주변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여기 자격증, 아니 임대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 자기 사업하는 거 맞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하늘의 욕망이
돈이 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한테는 관이 없잖아요. 수기운이 없으니까 직장생활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직장생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직장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운명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돈이나 유산으로 편하게 돈 버는 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손과 발, 제조 기술을 직접 움직여야 먹고 사는 거죠. 왜? 식상이 2개나 있어. 근데 고달파. 왜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 과유불급. 토가 2개 있잖아요. 식상이. 그 다음에 2번째, 형살 맞고 있잖아요. 식상 자체가. 그러니까 일이 고달파. 한 열심히 100이라는 에너지를 써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가져오는 거 50밖에 없어. 그러니까 운명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싫은데? 나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더 망가져요. 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재도 부모 자리 축술형으로 재물뿌리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형살 맞져 있으면 이 지장간을 제대로 못 써요. 지장간을 못 쓰니까 여기 아까 개신기 있었잖아요. 개신기. 그러니까 여기 형살이나 충을 맞으면 일반 백성들의 삶은 고달파야. 여기 신금이 꽝이야, 꽝. 신금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딱 이렇게 지장간이라도 만나는데 이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못 써먹어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제대로 써먹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 지장간의 기운은. 그래서 뿌리가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천간에만 있는 돈은 땅으로 내려오는 운을 만나야 진짜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향후 대운과 세운에서 지지의 금, 신유술 기운이 받쳐줄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성되어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이 50대라 그래도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아마 삶이 인생이 후반부 쪽이. 자, 이 명식의 결론. 이 명식은 제조기술 유통이라는 식상의 노동을 통해 재물 목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20세 여성 재수생이에요. 학창시절 내내 모의고사 1, 2위를 다투던 명문고 우등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수능 당일날 우리 실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어떤 애는 잘 보는데 어떤 애는 자기 실력을 잘 안 나와. 뭐 대부분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꼭 떨어져도 한 등수 차이로 원하던 의대에 모두 낙방을 했어요. 현재 이제 재수학원 다니면서 도전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목표인 월지 임목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능력을 가진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라이벌인 연지 신금과 시간 경금 무슨 말이냐 이 일간이잖아요. 이게 비겁이란 말이에요. 비겁. 나의 경쟁자. 근데 이 경쟁자가 뭐야? 딱 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에너지가 세. 근데 이거 임목은 나의 일의 결과라고 얘기했죠. 일의 결과. 여기 있어. 나도 딱 세. 하지만 뭐예요? 금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잘라버리잖아. 얘를 극하잖아요. 금극목. 얘가 신금이 임목을 통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경쟁자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는 한번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목표인 월지 임목 바로 옆에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강력한 라이벌인 연지 신금과 시간의 경금이 붙어 있습니다. 인신충으로 칼을 겨누고 있어 내가 합격증을 쥐려할 때마다 옆 사람이 손목을 낚아채가는 형국입니다. 아,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네요. 축나고 있죠. 축나고 있는데 뭐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자식은 이렇게 형충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니까요. 여기가 인신충이네. 인신충. 충이 났어요. 충. 여기가 충이 났으니까 이 친구가 의사를 가려고 하는 건 맞아요. 충이나 형 이런 걸 사주 원국에 갖고 있는 친구들은 피 보는 직업 좋습니다. 의사가 돼서 내과 의사 말고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술 의사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의대로 방향은 잘 잡았는데 한두 번은 떨어져야 돼. 그리고 의대는 뭐 기본이 뭐 3수 4수니까요. 더더군다나. 근데 더더군다나 이거 인신충이야. 야, 그러면 뭐 될 일도 안 되네. 그렇지 않아도 얘 세력이 센데 이 기운이 금이 목을 쳐버리는데 여기서 충이 나버리 있으니까 뜻대로 될 일이 없죠. 그럼 이 친구는 언제 좋을까요? 내 기운을 도와주는 인묘 진 중에 인 들어오면 또 인신충 나서
되려 이제 여기를 발생시키니까 안 되고, 묘년이 그나마 나올 수 있죠. 묘년이. 왜냐하면 내 세력을 키워주니까. 제일 좋은 건 화기운일 것 같아요. 화기운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화극금이잖아요. 화가 요 신금을 세력을 눌러줘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만약에 시험을 본다. 병원년 같으면은 이 친구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인의 소원 성취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꽤 높다. 그리고 좀 더 보면 또 진토가 인성이잖아요. 자격증.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과유불급 2개 있어. 그리고 하늘에 진토가 없어요. 또 토기운이. 그러니까 얘를 받쳐주는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인묘진으로요. 조금 더 세분화되면 인묘진으로 여기가 반합을 하네. 반합을 하니까 여기 인신충이 그래도 반감되는 거야. 여기서 범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충하고 반합하고는 누가 힘이 더 세요? 충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 시기 좀 지난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한 3수 정도 해야 돼. 물론 이제 그 해 세운을 좀 봐야 돼요. 세운이 날 도와주는 기운이면 붙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야. 그래도 어쨌거나 3수 가야 되고, 원곡 자체가 한 방에는 붙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충당하고 있고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는 방향. 인성이라는 건 전문 자격증. 여기서 이게 반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30 넘어가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건 뭐예요? 전문 자격증 가지고 돈 버는 구조야. 그러면 의사죠. 근데 관이 잘 되어 있어요? 하늘에 좀 떠여 있네. 그리고 여기 진토 밑에 을개모, 여기 신금이, 병화, 화기운. 이 친구한테는 화기운이군요. 화기운이 밑에 없네요. 화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운에서라도 받쳐줘야 돼. 그럼 이 친구가 뭐 20대나 30대 때 대운은 지금 없으니까, 없어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뭐하는데, 만약에 이게 5화, 뭐 4화, 뭐 이런 대운이 30년간 이어진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근무해도 돼요. 만약에 근데 이런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병원 차려서 이제 일해야 되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진로 상담이 가능한 거야. 이 사주 8글자만 가지고도. 자, 실력 부족만으로 반복된 낙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표와 경쟁자의 충돌 구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묘목은 세우는 경쟁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목표 기운을 보완해 결과를 얻기 쉬운 무대를 만드는 작용입니다. 세운은 실력을 대신하진 않아요. 뭐 세운이 들어왔다고 갑자기 5등급이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어. 근데 그러면 이 세운이나 대운, 특히 세운이 결정하죠. 그해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 수능을 잘 볼지 안 볼지, 합격을 할지 말지, 이런 거를 그 세운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우리가 가족사도 읊을 수 있어요. 이거 아버지죠, 아버지. 육친으로 따지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재성이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바빠요. 요게 뭐예요? 목의 입장에서 얘는 뭡니까? 관이 되겠죠. 관. 금극목이니까. 모르겠어요? 목, 화, 토, 금, 수 쓰면 돼요. 이렇게 가면 식상, 재성, 이렇게 가면 관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요게 관이야. 관. 비견지가 관이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뭐 좀 뭐하면 아버지가 관살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잠깐 갔다 왔을 수도 있다니까. 안 그러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맨날 진급이 안 돼.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왜? 여기가 충으로 깨져 있잖아요. 여기가 깨져 있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가 관 관련해서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 뭐 감옥 가는 수는 우리가 극히 드물잖아요. 한 10,000분의 1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예로 들기는 애매하고,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주먹 쓰는 분이야, 그러면 감옥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문진을 해야 돼. 문진을. 이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인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일찌감치 한 40대 때 나왔다? 뭐 이러면 아버지가 직장 생활 힘들다 해석이 되죠. 왜? 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가 관이 깨져 있어. 아버지가 관이. 요 아버지 입장에서 관이란 말이에요. 신금은 그게 깨져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수 있다. 그럼 이 친구한테 있어서는 뭐예요? 결국 아버지가 뭔가 돈을 잘 못 벌어. 뭔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 그럼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 돈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진을 해야 돼. 문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가정 형편이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뭔가 경제 생활을 잘 못했구나, 회사 생활을, 그래서 너네 집이 좀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먹 쓰는 분이야? 아, 그러면 뭐 그쪽 관련해서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버지 직업이 뭐 괜찮고 뭐 하는데 뭐 해? 그러면 뭐 아버지가 아플 수도 있어요. 관이라는 건 저기 병원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진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자꾸 내담자하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번 맞춰볼래? 하고 하는 사람은 내담자로 받지 마세요. 그거는 딱 얘기하면 돼요. 그냥 전 보러 가세요. 무당집 가세요. 전 보러 가세요. 하면 됩니다. 우리 명리를 수준을 그렇게 낮추면 안 돼요. 아, 그렇다고 무당하시는 분들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수준 낮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학문으로, 예, 공부를 통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맞춰보세요라는 그런 점 보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상 사례가 하나 더 있었네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50대 여성, 디자인 제조업체 대표예요. 현재 을사대운이고요. 신해, 기해, 정사, 뭐 신해요. 딱 보세요. 이제 이분은 해. 예, 수기운이 너무 강해요. 수기운이 너무 많죠. 지지에 벌써 수가 3개야. 그럼 뭔가, 예, 남자들 관련 직업을 가지면 좋겠죠, 차라리.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사해. 여기 이제 사화를 불러와요. 이걸 도춘이라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분은 또 뭐예요?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겠네요. 사해충, 여기도 사해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만하진 않겠는데요, 삶이. 예, 정화일간. 자,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매달 상당한 적자가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해서, 예, 직원 월급과 원자재 대금을 막으려고 그래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마지막으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자, 이분을 살려주는 건 지금 을사대운이라 지금 살겠네요. 을사대운이라. 왜 을사대운이라 살아요? 수기운이 강하잖아요. 요거가 정사. 내가 정화일간에 내가 겁지 하나 딱 있어가지고 내 에너지로 버텼는데, 대운이 채와 용, 채로서 지금 쓰이는 거예요. 채로서. 딱 환경에서 내가 지금 화기운이 좀 급한데 화기운이 와가지고 얘네랑 약간 균형을 맞추려 하는 거예요. 사주는 중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을사대운이니까 괜찮아요. 을사대운까지. 근데 이제 화대운이 지나고 났는데 또다시 대운에서 수대운이 온다. 이땐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뭐 신상의 문제가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상담하느냐. 대표님의 사주는 물바다인 해수 가운데 외롭게 불꽃인 정사를 피어올린 격이라. 뭐 외롭게 불꽃 정도는 아니에요. 정삼은 엄청 큰 물이에요. 사해충으로 늘 마음이 불안하고 파도가 쏟아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을사대운은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얘가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날 도와주는 기운. 자, 자금난에 쫓겨 분당 아파트 헐값에 팔면 그 돈은 사업 밑바닥으로 녹아 사라질 위험이 있으니 그건 지키면서 버티세요. 그러면 귀인이 나타나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화일간한테 또 해수가 아마 천을귀인일 거예요. 천을귀인을 3개나 깔고 있으니까 여기 사해충을 좀 버티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대운 올 땐 조심해야 됩니다. 수대운이나 수세운 이럴 때, 이럴 때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충이 많아 불안하더라도 현재 대운에 체가 버티는 힘을 주는지 함께 판단해야 되는데 이분은 을사잖아요. 을사. 거기다 얘가 을목이잖아요. 이제 조금 이게 고급형인데 밑에가 그 뭐죠?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데 하늘에 목기운이 있어요. 어쨌거나 목기운. 목기운은 현실에 힘을 뿌리진 못하지만 성질이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전체 8개 개수를 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그러니까 이 을목이 뭐예요? 여기 있는 수의 기운을 좀 빼가죠. 나무 이렇게 물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을목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수기운을 빼는. 그걸 뭐 설기라고 그러나 뭐 희한하게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요. 사주 명리 용어들은. 근데 저도 용어들 그렇게 자세히 많이 몰라요. 뭐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뭐 설계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일로 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붙잡아줄 같이 내 세력이 사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파 감기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럼 푹 쉬고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에너지, 내 면역체계에 힘을 주려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적군을 물리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수기운이 강하니까 화기운이 왔어? 그럼 내 편이 온 거예요. 왜? 나 정화니까.
나 화기운이야. 근데 화기운이 부족해. 적군들만 있어. 왜냐면 수가 화기운을 누르잖아요. 우리가 수국하니까. 적군들만 있어. 적군들만. 나를 통제하는 기운만 너무 강해. 내 편이 없어. 근데 내 편이 딱 을사대운으로 와. 거기다가 여기 을목도 나름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이 수의 기운을 빼. 물의 기운을 빼고 또 나를 도와주는 화의 기운이 딱 들어와. 그러니까 이분이 을사대운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을사대운이에요. 그럼 사오미니까 그 다음에 오화대운이에요. 그 다음에 미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50대니까 언제 60, 70, 70대까지 괜찮아. 예. 그 이후야 뭐 70대 이후야 뭐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도 아프고 그런 거니까 사오미 신유술로 가겠네. 그러면 이제 신금 들어올 때 가을 기운 들어오는 것도 차가운 거니까 요 사오미 기간 때 뭔가 재물이든 뭐든 자기 기반을 탄탄히 해놔야 돼요. 왜냐면 그 뒤로 오는 게 자기를 도와주는 역할들이 아니야.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우고요. 마지막 정리. 원국은 삶의 기본 구조를 대운은 지금 서 있는 계절과 무대를 보여줍니다. 같은 위기라도 어느 대운을 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최대한 20분 안쪽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20분이 좀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강의 두 번째 편까지 임상사례 3편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령명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